나는 김지현, 55살. 지난 25년간 내 삶은 한 회사에 바쳐졌다. 테크프론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수많은 날과 밤을 보내며 기술의 흐름을 따라잡았고 때로는 앞서 나갔다. 2000년대 초 한국 IT 업계가 급성장하던 그 시절, 나는 이 회사에 첫 발을 내딛었다. 그때는 여성 개발자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아니었다. 면접장에서 한 임원이 내게 이렇게 물었다. 이런 프로젝트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 일은 아무나 못해요. 내가 엔지니어링 학위를 가진 전문가라는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들 눈에 나는 단지 잘못 들어선 여린 여성일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해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증명해냈다. 나를 깔보는 미소, 불신, 심지어는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도 견뎌냈다. 결국 내 이름은 기술을 진짜 이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바로 내가 분산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이 기술 덕분에 회계 소프트웨어 엑센트는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 알고리즘이 없었다면 프로그램은 지금보다 훨씬 느렸을 것이고 대형 고객도 끌어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인정받았을까? 아니었다. 높은 직위도 진심 어린 감사도 돌아오지 않았다. 컨퍼런스에서 내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투자자와의 회의 자리에서는 박 대표가 우리 대표이사였던 박정훈 씨가 내 알고리즘을 우리 팀의 혁신적 개발이라 소개했다. 누가 그 기술을 만들었는지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참았다. 스스로를 달랬다. 중요한 건 직함도 박수갈채도 아닌 결과라고. 일이 잘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사무실은 벌처럼 윙윙거리고 나는 받은 편지함을 훑고 있었다. 뉴스레터, 보고서, 내부 메일, 그리고 이상한 제목이 하나 보였다. 분명 내게 온 메일이 아니었다. 클릭했다. 읽기 시작했다. 김지현 건 마무리합시다. 구조조정으로 퇴직 처리. 분기 말까지 조용히 진행하도록. 김지현은 유지 비용이 너무 높음. 지금 정리하면 비용 절감 가능. 통합작업 마무리되면 더 이상 쓸모없음. 나는 그 문장을 수차례 반복해서 읽었다. 그들은 내게 다른 역할을 제안하려 하지 않았다. 내 경험을 활용하려는 의지도 없었다. 단지 비용이라는 이유로 없애려 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이를 악물었다. 25해. 내가 밤새워 일하며 위기를 막았고 프로젝트가 무너질 때마다 구해냈는데 그들의 감사는 이것뿐이었다. 마우스를 꼭 쥐었다. 일순간 모든 파일을 지워버리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다. 하지만 곧 생각을 접었다. 아니, 나는 다르게 하기로 했다. 수요일, 해고 통보. 나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김 부장과 인사팀의 이선영 씨가 앉아 있었다. 둘 다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나는 그들의 눈에서 자만심을 읽을 수 있었다. 김지현님, 회사가 구조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부장이 말한다. 그 말의 뒷면에는 그러니 그냥 나가주세요 라는 뜻이 숨어 있다. 이선영 씨는 말없이 얇은 서류철을 내 앞으로 밀었다. 나는 그것을 집었지만 바로 열지는 않았다. 그간의 기여에 감사드립니다. 회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선영 씨는 플라스틱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나는 서류를 펼친다. 퇴직 보상금은 3달치 급여. 원한다면 말일까지 근무 가능. 건강보험 해지 통지서. 속으로 생각한다. 참 후하다. 직업 재배치도 공로 보상도 없다.
그냥 조용히 나가라는 메시지다. 나는 고개를 든다. 그 말 못 들을 거라고 생각했지? 나는 담담히 말한다.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진다. 눈물, 분노, 항의. 그들은 그런 반응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자리 정리 부탁드려요. 김 부장이 덧붙인다. 오늘 업무 시간 이후에는 메일 계정 접근이 차단될 거예요. 출입카드, 노트북, 휴대폰도 반납 부탁드립니다. 팀에는 오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내 팀, 6명의 엔지니어들, 내가 직접 뽑고 키우고 함께 성장한 동료들, 그들과 함께 만든 그 알고리즘이 회사에 수십억의 수익을 안겨줬다. 그리고 이제 고작 출입카드 반납이라는 말로 내 모든 것을 정리하려 한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물론이죠. 그들은 어딘가 당황한 듯 다시 서로를 바라본다. 그럼 이만 김 부장이 서류를 챙긴다.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일어나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선다. 이선영 씨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체크박스에 표시를 한다. 하지만 나는 분노도 억울함도 느끼지 않는다. 오직 하나, 예감이다. 그들은 오늘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한 수는 내가 둘 것이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이상할 정도로 선명한 감정이 나를 덮쳤다. 해방감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묘한 정적, 그리고 깨달음.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다. 마지막 몇 년 동안 테크프론에서의 시간은 점점 무게를 더해가는 족소에 같았다. 끊임없는 저평가, 인정받기 위한 싸움, 그리고 내 공을 가로채는 사람들의 습관적인 미소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모든 짐을 내려놓았다. 복도 끝에 자리한 내 사무실로 향하면서 나는 회사의 일상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본다. 회계팀 비서는 여전히 SNS 피드를 넘기며 일하는 척을 하고 있고, 인턴들은 산더미 같은 문서를 안고 바쁘게 오가며 세상에 중대한 일을 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아무도 모른다.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유리병 너머로 내가 만든 팀을 본다. 6명의 엔지니어들. 내가 직접 뽑고 가르치고 성장시키며 함께 수많은 밤을 세웠던 동료들이다. 그들은 지금도 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를 작업하고 있다. 그 기술이 테크프론에 수십억의 매출을 안겨줬고 이 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는 발걸음을 옮겨 사무실로 들어간다. 복도의 끝, 회의실에서 멀고 방해받지 않는 곳. 예전엔 이 자리가 조용히 일하기 좋은 장소라 만족했지만 지금은 그 고립감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문을 닫고 깊게 숨을 내쉰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든다. 시작이다. 금요일, 마지막 날. 답장은 즉시 도착했다. 완벽합니다. 계약서 준비 완료.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나는 탁상 달력을 본다. 오늘은 수요일. 금요일이면 나는 이 건물에서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그리고 월요일엔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된다. 한 달 전 그 이메일을 실수로 받았던 날 이후 나는 모든 퍼즐 조각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중요 회의에서 빠지기 시작했고 내가 참여하던 프로젝트의 문서에서 내 이름이 사라졌다. 법무팀은 내 요청에 점점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했고 개발 부서의 리더들은 복도에서 속삭이다. 내가 지나가면 갑자기 말을 끊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우연히 회의실에 조금 일찍 들어간 그때였다. 상사가 고위 간부 중 한 명과 통화하고 있었다.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 그 다음엔 지 알아서 하겠지.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뭔가 명확하게 끊어졌다. 그들은 나를 단순히 자르려는 게 아니었다. 내 모든 공을 지우고 나를 없던 사람으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며칠 동안 나는 회사의 모든 시스템과 문서를 살펴보며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결국 발견했다. 특허 출원이 안 되어 있었다. 등록 요청도 없고 상태도 미제출.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특허를 등록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감춘 채 내 알고리즘을 팀의 공동 결과로 만들 계획이었다. 나를 없앤 후 그것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다. 나는 내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었다. 밤마다 집에서 내 장비로 모든 파일과 로그, 초안까지 전부 보관해 두었다. 그날 밤 나는 특허 변리색에 연락했고 3주 만에 특허는 내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이제 테크프로는 내 기술을 통제할 수 없다. 나는 책상에 놓인 서류를 다시 한번 읽으며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강렬한 명확성을 느낀다. 이제 나는 그들이 놓친 것을 쥐고 있고 어떻게 사용할지 잘 알고 있다. 노트북을 닫고 잠시 어두운 창밖을 바라본다. 도시의 빛들이 넌처럼 흐르고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고층 빌딩 유리에 반사되며 거리를 유영한다.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순순히 떠날 거라 믿고 있다. 관대하다고 믿는 그 조건에 감사하며 조용히 사라질 거라 생각한다. 자신들이 모든 걸 통제한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내일이면 그 믿음이 무너질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열쇠를 챙기고 뒤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선다. 밤의 서울, 택시는 도시를 가르며 달린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향해 바쁘게 걸어가고 도시의 불빛은 끊임없이 반짝인다. 내가 향하는 곳은 작은 고급 레스토랑 미라클. 이곳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이들이 모이는 장소다. 안내를 받아 차분한 독립룸으로 들어가면 그가 앉아있다. 서그룹의 대표 서정우. 나의 미래 파트너.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웃는다. 진짜로 잘렸다고? 그는 묻는다. 나는 어깨를 으쓱인다. 필요 없는 인재라고 판단했나 보죠. 서정우는 고개를 젓는다. 박정우는 네가 뭘 만든 건지 전혀 이해 못했던 거야. 기술 따위는 그 사람한테 그냥 도구일 뿐이지.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인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특허조차 안 냈더라고요.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진다. 진심이야? 나는 가방에서 얇은 서류철을 꺼내 건넨다. 그는 조용히 페이지를 넘기며 읽는다. 진짜 내 이름으로 등록됐네. 감탄 섞인 목소리.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성능을 43% 향상시킨 새로운 버전이 있어요. 서정우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웃는다. 그럼 계약할 시간이지. 그는 자신도 서류철을 꺼내 내민다. 억대의 계약금,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 팀 구성에 대한 정원. 나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본다. 어떻게 할래? 나는 펜을 들어 서명한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하다. 나는 더 이상 테크프론의 직원이 아니다. 이제 나는 내가 만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서정우가 잔을 든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나는 그와 잔을 부딪히며 말한다. 그리고 나의 가치를 깨달은 순간을 위해. 나는 항상 생각해왔다. 퇴사는 품위 있게 해야 한다고. 소란도 눈물도 없이. 시간이 지나 되새겨도 후회 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금요일 아침 나는 철저히 평정심을 유지했다.
모든 형식적인 절차를 하나하나 마무리하고 마지막 문서에 서명하고 맡고 있던 업무들을 동료들에게 꼼꼼히 인수인계했다. 팀원들과도 인사했다. 절제된 말과 따뜻한 표정으로. 몇몇은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고 어떤 이들은 어색한 미소로 적당한 말을 고르느라 애썼다. 이해했다. 누군가 원치 않게 회사를 떠날 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 김 부장님, 혹시 나중에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한 팀원이 말했다. 나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직 모른다. 오늘 저녁 그에게도 새로운 제안서가 도착할 거라는 것을. 팀 전체가 초청받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누군가 중요한 인물이 회사를 떠날 때면 공기부터 달라진다. 처음엔 휴게실의 낮은 속삭임, 그 다음은 메신저에서의 암시적 대화, 곧이어복도 곳곳에서 속삭임이 퍼지고 내 이름을 직접 알지 못하던 사람들까지 수군거린다. 그러나 오늘은 뭔가 다르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긴장감이다. 내 사무실은 이미 거의 비워졌다. 박스 하나, 가족 사진, 기술 컨퍼런스 배지, 팀원들이 준 머그컵, 나를 이곳과 이어주던 시간들의 조각들이 조용히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떠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다. 노트북을 켜고 모든 업무 관련 파일을 정돈한다. 문서 하나하나, 코드 한 줄 한 줄, 주소까지 모두 정확히 정리되어 있다. 어떠한 혼란도 남기지 않는다. 내가 문을 나선 후에도 나를 비난할 이유를 남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나는 명확하게 구분해 두었다. 회사에서 작성된 코드와 내가 개인적으로 발전시킨 새로운 알고리즘의 경계. 내가 개발한 향상된 버전은 이 파일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 소유이기 때문이다. 업무 시간이 끝나갈 무렵 인사팀의 이선영 씨가 나를 부른다. 그녀는 반복된 절차처럼 종이를 넘기며 체크박스를 채운다. 김지현님, 테크프론에서 개발된 모든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시죠? 나는 침착하게 대답한다. 물론입니다. 회사에서 맡은 업무로 개발된 것은 모두 이곳에 두고 갑니다. 나는 그 문장을 강조하듯 또렷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는다. 또한 기밀 정보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하시죠? 개인 소지품 외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다. 나는 테크프론의 자산을 단 하나도 들고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알고리즘의 특허는 내 이름으로 등록된 나의 것이다. 로비로 내려와 출입문을 향해 걸어가는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지현 씨, 나는 돌아본다. 김 부장. 유리문 옆에 서 있는 그녀는 마치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 내가 분노하지 않고 조용히 나가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잘 정리하고 가시는군요. 그녀는 특유의 형식적인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본다. 거기엔 억제된 불안이 있다. 그녀는 내가 왜 이렇게 침착한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두려운 것이다. 이제 뭐 하실 건가요? 좀 쉬실 생각이세요? 그녀가 묻는다. 나는 미소 짓는다. 아니요. 월요일부터 새 직장에 출근합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인다. 벌써요? 제안이 너무 좋아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분명 내게 어디로 가는지 묻고 싶겠지만 억누른다. 그래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려 하지만 그 미소는 한없이 얇다. 감사합니다. 아마 필요 없을 겁니다. 나는 돌아서서 이 회사를 영원히 떠난다. 주말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기대감 속에 가득 찬 이틀이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아침, 나는 서그룹 본사 새로운 사무실에 앉아 있다. 넓고 환하고 큰 창으로 햇살이 쏟아진다. 맞은편엔 서정우가 앉아 있다. 그는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다. 어때요? 내가 묻는다. 그는 고개를 든다. 공식 발표는 오전 8시에 나갔어요. 지금 난리야. 나는 메일을 연다. 제목들이 쏟아진다. 서그룹 혁신기술 독점 확보, 테크프론의 핵심 기술자, 경쟁사로 이동. 한 사람이 시장을 뒤흔들다. 그러나 그중 가장 중요한 건 공식 보도자료의 문장이다. 서그룹은 분산 컴퓨팅 분야의 선도 전문가 김지현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김지현 본인이 특허를 보유한 새로운 알고리즘은 당사 솔루션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김지현은 혁신 총괄 이사로 임명되어 신규 기술 개발을 이끌게 됩니다. 이제 이 기술은 테크프론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휴대폰이 진동한다. 전 직장 동료의 메시지다. 지금 난리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웃으며 답장을 보낸다. 개인 메일함 확인해봐. 너희 모두에게 제안서 보냈어. 내 팀원 6명 전원에게 새로운 자리와 더 나은 조건이 담긴 제안이 이미 전달됐다.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온다. 발신 번호는 낯설지만 누군지 안다. 전 대표 박정훈. 나는 전화를 받으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는다. 지현 씨. 박정훈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억제되어 있었다. 그의 어조엔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동시에 낯설게 들리는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다. 우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말에 짧게 웃었다. 지금 그가 이렇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게 된 이유를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모든 사안은 법무팀을 통해 연락해 주세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지현 씨,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 말 끝엔 가벼운 떨림이 있었다. 우린 분명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타협? 나는 비웃듯 되물었다. 기억나시죠? 당신이 날 해고할 땐 타협 같은 건 단어조차 꺼내지 않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그 순간 정말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모든 연락은 정식 루트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대화는 없을 겁니다. 나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내 옆에 앉아있던 서정우가 팔짱을 낀 채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이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이건 아직 맛보기에 불과해요. 수요일 아침 내 메일함에 테크프론 법무팀으로부터 공식적인 연락이 도착했다. 귀하의 특허 등록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나는 입꼬리를 들어 올렸다. 전형적인 반응. 시간을 끌며 협박처럼 굴고 위협적으로 보이려는 수작. 서정우는 문서를 훑어보며 웃었다. 정말 저런 식으로 우리가 준비도 없이 움직였을 거라 믿나 봐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소송? 환영이죠. 근데 그들이 진짜로 법정까지 끌고 갈 용기가 있을까? 서그룹의 법무팀은 즉각 반응했다. 모든 문서와 소스코드, 로그, 특허 관련 자료까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모든 조치에 대해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회사를 떠나기 전
나는 나의 코드와 문서 속에서 회사의 자산과 내 개인 연구를 완벽히 구분해 두었고 그 작업엔 단 하나의 허점도 없었다. 테크프론이 만약 이 사실을 법정에 공개하게 된다면 진짜로 잃게 될 건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들의 명성과 신뢰였다. 그러니 그들은 겁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오후 내 비서가 회의실 문을 두드렸다. 김 이사님, 방금 이코노믹 타임스의 기사가 떴어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링크를 열었다. 제목은 굵고 강렬했다. 국내 IT 업계 최대의 기술 유출 스캔들. 테크프론 핵심 기술자 이탈로 위기 직면. 기사에는 익명의 내부자 인용이 이어졌다. 회사가 대체 기술을 찾기 시작했지만 비슷한 수준의 알고리즘을 새로 개발하려면 최소 2부터 3년은 걸릴 겁니다. 주요 투자자들은 긴장하고 있고 경쟁사들은 이미 시장 진입을 준비 중입니다. 나는 문득 박정훈이 컨퍼런스룸에서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책상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다. 보도자료를 손에 쥐고 구겨버리며 왜 이게 우리 특허가 아닌 거야? 서류는 어디 있어? 대체 왜 아무도 조치를 안 한 거지? 라고 소리치는 그의 음성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아침 사태는 정점을 찍었다. 테크프론의 주가는 23% 하락했다. 2개의 대형 고객사가 갱신 계약을 취소했고 이사회는 긴급 소집됐다. 회사 내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력서 업데이트와 채용 문의가 급증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전 동료로부터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끝났어. 박정훈 대표 해임 결정 났대. 나는 조용히 차 한 잔을 들고 목을 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렇게 빠르게, 그렇게 조용하게 한 제국이 무너졌다. 오직 권위와 무시 위에 세워진 구조물은 결국 그 자신이 짓밟은 사람의 발끝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내 전화기가 울렸다. 이번에는 익숙한 이름이 떴다. 리차드 윤, 테크프론의 임시 CEO.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이사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인위적인 친절이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그가 박정훈과는 다른 인물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현 상황에 대해 직접 만나 논의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입가에 엷은 미소를 머금었다. 결국 이들은 이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지현 이사님,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차드 윤은 회의실 맞은편에 앉아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그는 박정훈과 달랐다. 억지로 웃지도 않았고 얕은 공감도 흘리지 않았다. 대신 현실을 정확히 읽고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였다. 저희는 귀하의 기술에 대한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귀하의 알고리즘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협의하고자 합니다. 그는 서류철을 꺼내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테크프로는 이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손에 든 그 문서를 바로 열지 않았다. 그는 나의 반응을 살피며 말문을 멈췄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는 진지하게 실질적인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펼쳐 조용히 훑었다. 최소한의 라이선스 비용, 단기 사용 허가, 그리고 단 한 줄의 명예 언급도 없는 문서였다. 이건 구걸이 아니었다. 여전히 자신들이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시도였다. 나는 눈을 들어 리차드를 바라봤다.
윤 대표님, 제안을 재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의 미간이 아주 살짝 찌푸려졌다. 저희는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할 의사가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있던 우리 법무팀의 이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침착하게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바로 우리의 조건이었다. 내용은 명확하고 단호했다. 표준 시장가의 3배에 달하는 라이선스 비용, 모든 보도자료 및 공식 문서에서 나의 이름과 공로를 명시할 것, 그리고 내 알고리즘을 무단으로 사내에서 재등록하려 한 시도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리차드는 문서를 받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입술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상당히 강경하시군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니까요.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 문제는 이사회에 상정해야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다. 빠르게 결정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잘하셨습니다. 멋진 수를 두셨네요. 나는 그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다. 이건 수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나의 일이자 내 인생입니다. 다음 날 오후 테크프론의 법무팀으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다. 당사의 이사회는 귀하의 제안을 승인하였습니다. 협약 문서 서명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상호 서명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는 메일을 조용히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승리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공식 보도자료가 공개되었다. 테크프로는 김지현 이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녀의 독자 개발 알고리즘을 당사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기술적 공로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협력을 기대합니다. 문장을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마음속에서 그동안의 상처가 하나씩 봉합되는 기분이었다. 이제 내 이름은 그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지우지 못한다. 3달이 흘렀다. 나는 지금 국내 최대 규모의 IT 컨퍼런스 무대 뒤편에 서 있다. 곧 나를 메인 키노트 발표자로 소개하는 목소리가 울릴 것이다. 3달 전 나는 그들의 자만심과 무시에 의해 시작된 제국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오늘 나는 내 이름을 온 세상이 듣게 할 것이다. 화면에 발표 순서가 떠 있다.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리차드 윤, IT 기업이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결정적 실수. 아이러니다. 이제 그는 무대에서 실패를 말해야 한다. 자신이 직접 마주한 쓰디쓴 교훈을. 나는 입가에 웃음을 머금는다. 그들은 결국 배웠다. 그러나 그 대가가 너무 컸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묻히지 않을 것이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린다. 오늘의 주제 발표자이자 기술의 판도를 바꾼 혁신가 김지현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가 물결처럼 쏟아진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런 자리에서 뒤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누군가가 내 아이디어를 자기 것처럼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그저 박수를 쳤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오늘 무대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 위로 나아간다. 수백 쌍의 눈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 거기엔 관심과 존중, 그리고 진심 어린 기대가 담겨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강렬한 건 이해다. 그들은 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 이야기가 단지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걸. 수많은 기업 속에서 창조하고도 그늘에 가려진 사람들. 쓰이고 버려지며 대체 가능이라 불렸던 이들. 오늘 나는 증명한다.
우리는 대체될 수 없다. 진짜 변화를 만드는 건 그런 사람들이니까. 언젠가 나를 지우려 했던 세상, 이제 내 이름을 잊지 못할 것이다. 무대 위에서 나는 천천히 시선을 관중에게 돌렸다. 그들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응집된 집중이었고, 오래된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나는 손에 쥔 리모컨을 내려놓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잠시 꺼둔 채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제 이름은 김지현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단순히 기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술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공간은 숨소리조차 조용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어떤 싸움을 견뎌냈는지를, 나는 회사를 떠나기까지의 과정을 하나하나 이야기했다. 처음 그곳에 들어갔을 때의 불신, 회의, 그리고 이겨내야 했던 편견들, 수년 동안 밤을 새우며 알고리즘을 다듬던 이야기, 그 알고리즘이 회사에 얼마나 많은 수익을 안겨줬는지, 그리고 결국 내가 단지 비용이라는 이유로 쫓겨났다는 현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서 쫓겨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새로운 미래를 창조했다는 점이었다. 내가 만든 기술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억압하던 회사의 자산이 아닌 나의 이름 아래 보호받는 고유의 창작물이 되었다. 나는 설명을 이어가며 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향상된 버전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간결하게 풀어갔다.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창조의 힘,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의지에 대한 증명이었다. 청중 중에는 기업의 기술 리더들도 있었고, 스타트업 창업자도 있었으며, 나처럼 오랜 시간 조용히 일해온 개발자들도 있었다. 그들 모두는 알았다. 이것이 단지 성공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현실이자 투쟁이라는 것을. 나는 말했다. 기술은 코드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시간, 생각, 그리고 철학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우려 하면 기술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무대는 조용했고, 그 다음 순간엔 거대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지 격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정을 담은 박수였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처음으로 진짜로 받은 공로였다. 내 이름으로, 내 이야기로, 내 기술로. 나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뒤에 숨지 않을 것이다. 내 아이디어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이름으로 발표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나의 이름으로 존재한다. 컨퍼런스가 끝난 뒤 나는 수많은 메시지와 명함을 받았다. 어떤 이들은 협업을 제안했고, 어떤 이들은 자신도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그리고 몇몇은 내게서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확신했다. 이 이야기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건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업계 전반에, 문화 안에,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여름 저녁, 거리는 여전히 분주하고 넌사인들은 반짝였으며 사람들은 각자의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내게 그 하루는 다른 의미였다. 그것은 끝이자 시작, 파괴이자 창조, 침묵에서 목소리로의 전환이었다. 그날 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새로 합류한 팀원들과 저녁을 함께했다. 내 전 동료 6명, 이제는 나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동료들. 그들의 얼굴에 피로와 함께 떠오르는 새로운 기대감이 묻어나 있었다.
우리는 더는 회사의 일개 부품이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만의 조직, 우리만의 방향, 그리고 우리만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가자. 우리가 믿는 방식으로, 우리가 존중받는 방식으로.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빛이 대답을 대신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의 이름은 이제 기술과 함께 불린다. 나는 한 회사를 무너뜨렸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또다시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내 이야기가 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 그것이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한 진짜 이유일지도 모른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화면을 켰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첫 줄 코드를 작성하며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더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이제 내가 만든 미래를 살아간다.